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요즘 순금 한돈 3.75g 얼마인지 아시나요? 소매가로 대략 29만 원 정도 됩니다. 국제 금시세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인데 재난지원금으로 금 산다 이런 꼼수도 등장한다고 하지만 다 됐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금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명절이든 생일이든 따지고 보면 365분의 1입니다. 그저 인위적인 숫자의 분할일지도 모르는데 그치만 지금은 늘 생애 한 번뿐이죠. 그 값진 지금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 첫날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TBS 추석 교통특집 방송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저희에게 녹음이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생방송으로 인사드릴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분야별로 손꼽히는 분들이 다 라인업에 줄 서 계십니다. 오늘 첫 시간 발칙한 시선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죠.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가 수소경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실 거고요. 신간, 증시에 관한 책도 하나 내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마음치유 전문가 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 박상미 교수, 월요일에는 서주든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 오시고요. 21일 화요일 미래에셋증권에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전망해봅니다.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22일 수요일에는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염불리 두 분이 부동산과 증시 전망에 나섭니다. 우리 쟁쟁한 전문가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고요. 선물도 대방출합니다. 우리 PD가 놓았어요. 무엇을? 정신줄을. 그 정도로 저희 병참을 다 풀어드릴 거니까요. 군데군데 깜짝 퀴즈도 놓치지 마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방송 중에 샵 0951 TBS 어플로 퀴즈 정답, 궁금증 보내주시면 이거 실합니까? 유구 고기 세트, 간식 세트, 홍삼의 화장품의 거실 매트까지 다 여러분 거예요. 없어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뚜껑이 없군요. 매일 경제 기사를 읽고 경제 프로그램 듣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줄 첫 번째 길라잡이 모십니다. 대한민국 산업 트렌드 동향을 짚어주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쉬는 날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하는 주말 아침인데 보통이라면 토요일 아침 어떻게 시작해요? 일단 주말에 뭐 하고 놀지. 저희가 아이들이 좀 어려가지고요. 집에 두면은 너무 이렇게 TV나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에서 노는 것보다는 밖에서 놀자라는 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가 좀 굉장히 바빴어요.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추석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일을 미리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많이 바빴고 이것까지만 하면 이제 저도 연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까지만 하면. 이번에는 추석을 앞두고는 와이프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뭔가 가정 내 스트레스 지수와 분쟁 그렇죠.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거 빨리 끝내고 가서 열심히 또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이제 추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가 했더니 스튜디오의 불을 저희가 소등하고 시작한 모양이죠. 예. 자, 취재하랴, 개인 채널 발칙한 경제를 운영하랴, 주말에는 양육하랴. 제가 SNS에서도 종종 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신간은 대체 언제 쓰신 거예요?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예. 눈높이를 확 낮춘 느낌도 들고요. 예, 많이 낮추긴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해서 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냥 사면 다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수대가 올라오고 나니까 저 주식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주식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원래 어려웠는데 작년에가 좀 유독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그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주식책들을 보면서 진짜로 실전에서 내가 겪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그거에 대한 파트를 좀 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 공부를 하면은 너무 주식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에 대한 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산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야 나중에 내가 투자할 때 뉴스가 나오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주식은 이게 눈치 게임이거든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의자 뺏기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욕하는 외국인 기관. 눈치가 빨라요. 돈도 많고. 예, 그래서 아니 왜 제가 주식을 팔아갖고 내가 주식을 손해를 봐야 돼라고 그쵸. 얘기는 하지만 실제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또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개미털기를 하느냐? 아 진짜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네, 매매를 권순우 어떻게 기자는 하냐? 할 수 있어요. 네. 거기다 주식을 살 때는 어떻게 사고 고를 때는 어떻게 고르고 그렇게 주식과 둘러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함께 플레이하고 있는 그 주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전화를 해서 그 개인들한테 자신들의 위치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그래서 뭐 작전하는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작전하는 분들 예. 뭐래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포지션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의 포지션을 좀 알려드림으로써 이런 주식을 좀 피하여야 한다. 이런 패턴이 나타날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네, 순화된 표현이네요. 작전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첫 번째 퀴즈 하나 내고 갈게요. 성공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권순우 기자님께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좋은 애가 갈 때 더 가고 안 갈 때는 제일 덜 빠집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쭉 가야 뒤에 있는 애가 따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꼭 그 제일 비싼 거는 또 제일 좋은 거는 비싼 거 같아서 네. 좀 손을 잘 안 대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버는 사람이 더 벌고 맞아요. 못 버는 사람이 더 못 버는 것이 자본시장의 좀 냉정한 현실인데요. 이거를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인기주를 대장주라고 해요. 네. 근데 산업 동향이 어떤지 뭐 설비 투자 어떤지 집중되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을 네. 뭐라고 할까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보기 드릴게요. 1번 테마주, 2번 주도주. 퀴즈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샵 0951 TBS 어플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코로나 방역 수칙 안내 멘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별을 4개나 붙여놨는데 이미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 가족들 만날 수도 있잖아요. 최소 인원으로 방문하시고요. 부모님이 아직 백신 접종 전이라고 한다면 되도록 방문 자제하는 게 서로의 건강을 위해 좋겠죠.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증상이 의심되면 선별 검사소에서 선제 검사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이 임시 검사소들 마련돼 있으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는 사실 증시가 좀 어려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이 물수능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불수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횡보하는 걸 못 견뎌야 하는 주린이들이 꽤 많습니다. 작년장만 보고 들어왔으면 증시가 원래 이런 거였어? 이 색다르다 이런 느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올해는 어떤 주식이 증시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만 보면은 뭐 재미없습니다. 굉장히 좀 증시가 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뭐 미국의 뭐 테이퍼링, 뭐 한국의 금리 인상 이런 문제 때문에 센티멘트가 어떤 감성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수소주가 좀 괜찮긴 했었는데 그거는 지난주에 수소 위크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수소 관련한 비전을 발표를 네. 했어요. 그래서 약간 뉴스로 올라간 힘이 좀 있었고 최근에는 원자재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원자재도 보면은 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 싶은 기니에서 쿠데타가 났습니다. 기니에 쿠데타가 발발을 했군요. 예, 네. 거기에서 그 알루미늄의 원자재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했습니까? 예, 근데 비철 금속들은 보통 같은 흐름을 보여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만 폭등한 게 아니고 나머지 원자재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관련 회사들의 좀 주식이 좀 좋았고요. 근데 우리가 뭐 좋아하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뭐 500만 삼성전자 거의 뭐 채권에 가까운 수준의 그렇죠. 수익률을 내고 있고 자동차 산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반도체가 없어서 못 생산을 팔고 있는. 못 팔고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뭐 게임주, 음. 뭐 NC소프트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시고 미안하다는 성명도 나왔죠. 예, 아이템 그리고 이제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예,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상승의 모습이 보였던 네이버 카카오. 요즘은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래서 개인분들이 주로 다루시는 종목들은 그닥 별로 수익률을 잘 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기관들이 좀 좋아하는 뭐 무거운 친구들
뭐 어제 현대중공업 이런 데들은 거의 2배 이상 나서 공모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터리주도 주식시장에서는 한동안 가장 핫한 주식이었는데 요즘 어때요? 그러니까 배터리 주식은 사실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전기차는 많아질 거고 배터리는 많이 쓸 거고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대해서의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뉴스 흐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지만 5년 후가 지금보다 전기차가 줄어들 거라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분할 이슈, 그러니까 물적 분할 이슈.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좀 눌린 측면이 좀 있어요. 또 LG화학은 불이 나서 GM 볼트에서 불이 나서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 많은 주주분들이나 개인분들이 이 배터리의 성장을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하면 좋은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요즘에는 그거 걔네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것을 보느니 네. 차라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소재주를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배터리 자체보다 소재로. 예, 왜냐하면 배터리 좋을 건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를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소재는 계속 들어가니까 네. 소재주가 차라리 편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권순우 기자 오면은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잘 나간다 싶으면 그 핵심 사업부만 뽑아서 예.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쪼개기 분할 같은 그 느낌도 있고요. 이런 거 외국에서는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들 좀 얌체 아니에요? 그 부분을 네. 한 50분 정도 할까요? 아니요, 한 3분 안에 정리해 주세요. 3분 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모회사의 주주 구성하고 자회사의 주주 구성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은 양쪽 사업이 어떤 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다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안 실어주는 주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죠. 나의 사장님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왜 남의 회사 좋은 일을 시키냐. 그렇죠.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이 느낌 들죠. 그러면은 거기서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항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의하지 않아요. SK이노베이션이 분할을 할 때 누가 봐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주총회를 했을 때 찬성률은 무려 80%가 나왔어요. 왜 그래요? 그 소수 주주들,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들의 권리를 주장을 해서 좀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엔 바로 집단 소송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하고 싶어도 소송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집단 소송 자체가 우리나라 좀 어렵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번에 그래도 국민연금이 나는 이분할 반대세 했다고 해서 오랜만에 좀 유심히 이 뉴스를 지켜봤습니다만 그래요. 아무튼 우리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애증의 쌍곡선이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일단 의심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2차 전지 주에 대한 권순우 기자 전망은 어때요? 좋죠. 쭉? 예. 계속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많긴 많은데 그 변수들은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자동차를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비싸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재 쪽을 또 압박한 측면이 있어요. 이런 정책 이벤트,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정책 이벤트가 여기서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좀 이렇게 산업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건 같은 걸 보면은 아직까지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불안전한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의 주가는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줄 내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은 그냥 사서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냥 그리고 발효시킬까요? 예, 그리고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그걸 투자하는 이유가 이제 배터리가 많이 팔리고 전기차가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본다면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내가 투자한 주식, 그러니까 회사의 경쟁력이 사라져서 퇴출될 것 같지 않은 이상은 계속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건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3차 전지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3차 전지는 2차 전지하고 좀 다른 건가? 업그레이드 된 건가? 헷갈리실 텐데 요게 수소 연료 전지 맞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배터리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배터리가 많이 팔리겠지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는 전기차에 들어가서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 동향을 알아야 배터리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왜 친환경차로 전환이 되는지를 보려면은 지구가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넷제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큰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보더라도 배터리가 내가 쓰는 배터리, 내가 건전지 쓰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은 내가 지금 뭐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라고 나눈다면 1차 전지는 우리가 쓰는 건전지입니다. 그러면 건전지 많이 써?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육아를 하는 사람은 아이고 건전지 많이 쓰지. 건전지 엄청 쓰죠. 장난감, 리모컨. 예, 네. 그런 거 많이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1차 전지를 많이 쓰고 있는 데는 군부대예요. 군부대에서는 어디에다 써요? 군부대에서는 거의 다 1차 전지를 씁니다. 큰 1차 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전력망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충전 못하죠. 예, 그러면 바로바로 전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1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네. 1차 전지 회사들은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어요. 당분간 손님 떨어질 걱정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1차 전지. 1차 전지는 저장한 전기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버려야 돼요. 네. 2차 전지는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전기를 안에다가 충전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한다고 해서 전기를 밀어넣는 방식은 아닌데 어쨌든 충전을 하는 방식이 2차 전지라고 그러고요. 네. 3차 전지는 전기를 연료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집어넣으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 거예요. 안에서. 예. 근데 일반적으로 수소를 연료전지에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그 3차 전지 안에서 전기를 만들 때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전기 분해하면 네. 물에다가 전기를 더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듯이 반대로 산소와 수소를 더하면 물과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저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니 왜 굳이 연료전지라는 말을 쓰냐 그냥 수소전지라 그러면 안 되냐. 그러니까. 예. 라고 제가 이제 업계 분과 아니면 그 관료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좀 말을 쉽게 쓰는 게 네.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좋아지니까 그냥 수소전지라고 하자라고 했더니 거기에 꼭 수소만 넣는 게 아니고 뭐 메탄올을 넣는다거나 아하.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네. 메탄올을 넣더라도 그 안에 수소를 빼서 씁니다. 굉장히 이거 융통성의 영역인데 네. 또 이공계에서는 이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제가 이해하고요. 예. 우리 교통정보 잠깐 듣고 올까요? 예. 네, 지금 정답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저 경제발전소 듣고 수익률이 68%예요. 6288님, 오늘의 진짜 장원이시네요. 요 소문 많이 내주세요. 저희 덕분인 거 맞죠? 그런 걸로 일단 해주세요. 3726님도 문자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권순우 기자 책 사서 이 추석 연휴 때 부자가 되기 위한 경제 근육 키우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의 저자 권순우 기자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그 경제신문 보면 배터리 얘기할 때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예. 대충 느낌은 뭔지 알겠는데 이 각자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통형과 각형과 파우치형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원통형, 각형, 파우치를 그렇게 장단점이 뚜렷했다면 장점이 확실하게 있었다면 모든 기업들이 그걸 했겠죠. 방향을 잘못 잡았군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배터리를 누가 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통형 배터리를 가장 많이 쓰는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고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SDI가 각형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SDI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는 거군요. 물론 요새는 옆에 친구들이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올라간 것도 친구들이 있는데 부진해서. 그러니까 네. 원통형이 좋으냐 각형이 좋으냐 파우치형이 좋으냐 이거를 보실 게 아니고 어떤 자동차 회사가 그 방식을 선택하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고. 맞네요. 그거 내가 살 거 아닌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파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브랜드가 그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GM,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차 같은 5대 자동차 회사가 나는 파우치를 쓰겠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나 SDI가 파우치를 쓰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SDI가 관심을 받았던 거는 폭스바겐이 각형을 쓴다 그러니까 각형 폭스바겐이면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파는데 여기다 각형이 들어가면 SDI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서 회사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배터리를 누가 사용하느냐를 보면서 거기 자동차가 많이 팔릴 것인지를 보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이래서 권순우 하는구나. 그러네요. 원통형이면 어쩔 거고 파우치면 어쩔 거예요. 내가 살 게 아닌데. 예. 시장에서 어떤 게 많이 팔릴 거냐 그걸 보고 투자를 해라 그 얘기인데 결국은 배터리도 마찬가지네요. 대용량이고 안전하고 시장성이 있는 그 회사가 배터리 시장 가져가겠네요. 예. 그러면 그거는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까 자동차 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똑같은 배터리지만 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어 할 거고 지금 뭐 불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안정성을 굉장히 따질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배터리 회사를 보지 마시고 자동차 회사를 보셔라.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가 어느 회사와 물건을 거래를 하는지 그러면 불안하게 불나고 그러면 거래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SK 이노베이션이랑 거래하는 회사가 많아요.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걔 친구 누군지 보고 사겨 이런 얘기 그래서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요. 주식도 친구가 누군지 누구랑 편 먹었는지 보고 사라는 얘기 요거 밑줄 칠만한데요. 오늘 저희 퀴즈 드리고 있어요. 요거 맞추시면 저희 창고 대방출합니다. 첫 번째 퀴즈 아까 있었는데 한 번 더 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아까 똑같은 패턴으로 할까요? 그럴까요? 예, 네, 좀 네. 처음 들어오신 분들 약간 연기 톤 넣어주셔도 돼요. 예. 네. 박 기자님, 네. 부동산은 말이에요. 네. 제일 역 가깝고 학교 좋고 역세권. 역세권. 그렇죠. 제일 비싼 거 사셔야 됩니다. 부동산이요? 예, 제일 좋고 비싼 거.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걸어서 막 한 25분 걸려도 역세권이라고 하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역세권 안에서도 네. 5분 역세권, 10분 역세권, 15분 역세권 네. 있다 그러면 네. 5분 역세권 사셔야 돼요. 비싸요. 비싼 거 아는데 네. 오를 때 더 갑니다. 알겠어요. 빠질 때 덜 빠져요. 증시에도 그런 거 있나요? 그래서 증시에서도 네. 1위 기업, 같은 산업 내에서도 1위 기업이 있고 그런 기업들은 조금 비싸 보이지만 오를 때 더 오르고 이 산업 전체가 안 좋을 때 덜 빠져요. 그런 친구들은 따로 부르는 말이 있나요? 역세주는 아닐 테고. 그럼 그 시세를 주도하는 주식을 뭐라고 할까요? 요거 너무너무 궁금한데 아는 분들 계시죠? 보기 드립니다. 1번 테마주, 2번 주도주.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TBS 어플로도 받을게요. 저희 오늘 오인환 PD가 창고를 탈탈 털어왔습니다. 제가 뭐 표현을 이렇게 하긴 좀 그런데 폐업하기 직전에 사장님이 잘못되셨어요. 요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 수소 공부 다시 해볼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근에 수소 서밋도 만들고요. 서로 예. 경쟁하는 회사 회장님들끼리 손도 잡고 막 사진도 찍는단 말이죠. 수소 관련주가 그래서 지난주에 괜찮았는데 과대포장이다. 이거 가치 반 수소 반 들어있는 그런 과자 같은 거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가치를 반이나 쳐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가치를 너무 토핑했나요? 예, 저는 한 2% 정도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과자 한 봉지에 수소가 98%, 가치가 2% 들어있다 하는데 예. 근데 수소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채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19년에 수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수소의 가치를 2%라고 똑같이 다루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키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네. 이거는 진짜 우리의 인류의 변화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 대응은 한 10년, 20년 얘기했잖아요. 근데 2018년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좀 과격해졌죠? 예, 그걸 과격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고 아예 판이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표현이 고급진데요. 네. 예, 이게 자동차로 따지면 이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디젤 엔진의 성능을 개선을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쓰고 있는 엔진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고 지금에 있는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거 그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줄이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게 되면 자동차 회사의 핵심 기술이었던 엔진을 아예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고 네. 지금 다 깔려 있는 충전소를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주유소에 들어가는 기름을 안 쓰게 되고 기름을 안 쓰게 되면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를 못 팔게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점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그전에는 가치 2%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영원히 2%로 보였을 텐데 야 이게 지금 2%가 아니고 가치를 어떻게든 30% 40%로 끌어올려야만 하는 필연적인 상황이 돼버린 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팍팍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저는 정부의 움직이는 네. 약간의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면 네. 그럼 약간의 이제 우리 산업을 육성을 해야지 뭐 미래 뭐 핵융합이 됐든 뭐가 됐든 육성을 그쵸.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던 그 기업들이 왜 이제 와서 서밋을 만들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 돈을 직접 밀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3년 5년 안에 그 성과가 나야 돼요. 그 타이밍이 확실히 왔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굳이 기업들이 그렇게 모일 필요도 없고 몇 조씩 돌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진 것에 대한 전적인 차이가 들어가는 돈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난주부터 쭉 그 진행되고 있는 수소 서밋 아니면 수소 관련 움직임이 사실은 좀 간지럽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예. 수소 어벤져스다 막 이러면서 일면 탑에 기사가 나오고 이걸 오히려 그런 쪽이 아니라 회장님들이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심지어 시작해보자. 다 같이 우리 돈 되는 거는 수소 쪽으로 뭐든 해보자 이런 결심의 발현이 바로 그 사진 한 장이었군요. 그리고 배신하기 없기. 이 팀에서 나가기 없기. 그러니까 스크럼 딱 어깨 짜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전소를 만든다는 사람이 네. 필요한데 충전소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 만드는 사람이 필요해요. 갑자기 다른 거 한다고 하기 없기. 그러니까 팔짱 딱 끼고 우리 같이 하는 걸 발표하고 배신하기 없기. 자,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회장님들이 손을 꼭 잡고 만세하고 사진을 찍을 땐 여기서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는 굳은 의지였군요. 거기에 더해서 네. 글로벌 수소위원회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소 회사들이 참여하는 서밋이 따로 있어요. 네. 거기에 조건 중에 하나가 무조건 CEO가 올 것. 무조건 의사결정권자가 올 것. 사장님이 네. 하지 말래요 하기 없기. 제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예. 이거 안 된다는 안 되죠. 얘기인데 자, 수소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우리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쉬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권순우 기자가 정확히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유, 그 뭐 주도주, 우선주 이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파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쉽게 썼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책 제목이 뭐죠? 돈 버는 경제상식 베스트 10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돈 버는 경제상식 베스트 10. 제목 알려달라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향후에서 다 오신 거예요. 오늘 왜 이럽니까? 권순우 기자님 팬이에요. 저는 지금 주식과 썸 타는 중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고 싫어하는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언젠가 좋은 주식과 사귀게 될까요? 0983님 많이 외로우신가요? 아, 명언이 있죠. 주식하고는 연애만 해라. 결혼을 하지 마. 아하. 아니 그건 사람하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추석이죠? 자, 우리 수소 경제 그리고 배터리 얘기했는데 사실 짜여진 원고보다는 권순우 기자 현장에서 알게 됐던 여러 가지 필살기, 예. 팁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소를 얘기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배터리를 뭐 각형이냐 원통이냐 파우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멋이 중요한데.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수소를 얘기하면 이제 수소를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많이 물어봅니다. 수소차가 좋으냐 전기차가 좋으냐 수소가 좋으냐 전기가 좋으냐 이런 얘기 백날 물어보는데 딱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까 그 넷제로의 시대 이전 이산화탄소를 줄이던 시절에는 네. 석탄을 좀 덜 쓰고 가스를 좀 많이 쓰면서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자라는 식의 변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넷제로 선언이 나오면서 야 이게 2050년쯤 되면 우리가 아예 화석연료를 안 써야 돼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화석연료를 안 쓰면 뭘로 해야 되냐? 재생에너지. 태양과 바람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너무 필연적이고 전기가 주류 에너지가 되는 시대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틀에서. 근데 전기는 만들면 바로 써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뭐 배터리에 저장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적은 양이고. 뒀다 쓰기가 어렵죠. 발전하면. 예. 네. 그리고 어디선가 전기가 오는데 나는 쓰고 싶을 때 쓰니까 이게 매칭이 된다라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우리가 에어컨 많이 틀까 봐 예비 전력이 원전에 10기가 정도가 있어요. 혹시나 쓸까 봐.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없어지죠. 네. 근데 재생에너지가 되면은 뭐 해가 뜰 때는 전기가 많이 나오다가 밤이 되면 안 나오고 바람이 불 땐 전기가 나오다가 바로 불안해요, 사실 좀. 그러니까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로 갈 건데 이거를 저장하는 어떤 보안 수단으로서 뭐가 있느냐고 봤더니 지금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은 제일 유력한 방식은 양수 발전이 있어요. 물이 내려오면 네. 전기가 남으면 진짜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무식한 짓을 하지 싶은 물을 위로 올려요. 양수기로. 다시. 예, 전기를 써서. 그리고 전기가 필요할 때 물을 다시 내립니다. 네. 그래서 수력 발전을 해요.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해도 돼요라고 싶겠지만 연어 스타일로 하고 있네요. 그쵸. 네. 근데 안 쓰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전기 안 쓸 때 수력 발전소 100열 돌려봐야 전기 버려야 돼요. 아깝네요. 그러느니 이걸 다시 끌어올리면 필요할 때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 어려워요. 또 다른 방식은 동굴에다 바람을 집어넣는 방식도 있어요. 동굴에요. 예. 압축을 해서 공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전기가 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동굴을 열어서 바람을 나오게 해요. 바람을 빵 나오게 해서 그 힘으로. 풍력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전기를 네. 저장해요. 전기 저장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소의 가치가 2%나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될 길은 너무 먼데 전기를 저장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수소가 지금 비싸고 기술력도 떨어지고 비효율적이지만 그래도 수소만한 게 없구나 해서 전기의 친구로 수소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좋으냐 수소가 좋으냐는 전혀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으로서는 딱히 대안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기 쓸 건데 전기의 보완책으로서 수소가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소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따라올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권 기자님 유튜브를 제가 봤어요. 수소 예. 모빌리티 쇼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이전보다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약간 오만한 얘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 산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소 부품을 만들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되게 좋고 자기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뭔가 투자해 준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업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일단 기분 좋으니까. 예, 그리고 외면당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여러 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저 끝에 있는 에너지 전환 2018년에 있었던 기후 변화 1.5도를 넘기지 말자라는 선언 이후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그 변화의 흐름이 그 작은 미시의 현장에도 나온 것 같고 우리나라는 한 20년 정도 수소차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국산화율이 99.9% 플러스 1%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차 넥소의 99%가 국산화돼 있고요. 나머지 1% 그 부품도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차는 우리가 20년 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기대인데 만약에 수소차가 대세가 된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회사들이 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진짜 수소 부품을 잘 만들어 왔던 회사가 어디 있는지를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찾아보게 될 거고 발주 넣겠네요. 발주를 넣겠죠. 네. 와서 우리 부품 좀 납품해 주세요. 소재 좀 납품해 주세요 하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도 듀폰이나 고어나 도레이 같은 세계적인 소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생각만 해도 좋다.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네. 회사들이 있잖아요. 진짜 뭐 아예 뭐 물건 사실 거면 저기 줄 서세요. 그 줄을 서시오. 예. 네.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은 회사들이 그런 기술을 20년 동안 개발해서 들고 있는데 이 시장이 커진다면 자기는 20년 앞서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설레는 얘기인데 앞서 권순우 기자가 그런 전제를 하나 달았어요. 저도 항상 가지고 있는 의문인데 수소라는 것이 수소차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 거냐. 예. 예컨대 쉽게 말하면 뭐 벤츠, 아우디 이런 데서 다 수소차 만들고 뭐 닛산, 도요타 다 따라오고 수소차 경쟁이 일어나야 사실은 수소 시장이 커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들이 따라와 줄 거냐? 저는 그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은 수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는 20년이 됐는데 그 회사들은 40년, 50년 됐어요.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스탠다드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을 때 배터리를 보지 마시고 전기차를 보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잖아요. 그럼 전기차, 수소차를 보지 마시고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아까 주류 에너지는 전기가 될 거라고 네. 했죠. 그러면 전기차는 무조건 잘 됩니다. 근데 전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수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소를 만들어야만 해요. 전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럼 그 수소를 바로 자동차에다 집어넣으면 수소연기차가 되는 거고 네. 그 만든 수소를 가지고 다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면 전기차가 돼요. 그러면 수소는 어차피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바로 쓰는 차를 굳이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아, 그리고 그걸 굳이 만들지 않을 거면 굳이 만든 수소로 또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전기가 수월하게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차가 충분히 유용하고 네. 전기를 저장하고 운송하기 위해서 수소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수소차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역할이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인프라에 따라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지금은 충전소도 별로 없고 수소도 많이 안 만드는데 그쵸. 수소차를 누가 쓰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에너지 지형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거기서부터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상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혼자 상상하지 마시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고민 진짜 많이 해서 돈 네. 많이 쓴 그 기업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시면 아, 저 그림도 예쁘네. 저 그림이 더 예쁘네라는 거를 좀 추측하기가 좀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군요. 큰 그림 보자. 예. 창의력 대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선물들 굉장히 이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식의 새로운 품격 사홍원에서 간식 세트를, 각질 전문 한 코스메틱에서 한방 아라한수 필링 젤을 찾으셨어요? 뭐요?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무얼들이죠? 아, 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원고를 네, 더스트 앤 쿠션 거실 매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포 파주 인삼 농협에서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대화 제품 이름이 그렇군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응원 릴레이 유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유구자조금이니까 유구고기 세트 드리겠네요. 이런 면역력에 좋은 것까지. 자, 그럼 고기는 소중합니다. 고기는 항상 옳죠. 자, 우리 교통정보 다시 한번 듣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자, 0160님 수소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설명이 그야말로 엄지척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국내 최고의 수소 전문가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소를 혼자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기자 중에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정정하려고 그랬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최고의 수소 전문가 아닙니다. 네, 최고의 수소 두 번째 한 세 번째 할까요? 저는 전문가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요?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학사입니다, 많이 학사. 알고 있는 척척학사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선점하고 있는 거 보면 딱 수소차, 그 수소의 소자도 아예 붙여놓은 차 모델이 있잖아요. 네, 넥소. 그렇죠. 그 BTS가 선전하는 차인가요? 그렇죠. 그런 차들 말고도 우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현대차 꼭 그렇게 쌍시옷을 쓰더라고요. 투싼,
산타페. 그 넥소. 경음화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원래 또 구질구질한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네, 일단 네. 하나는 세 보이고 싶었다. 차의 이미지. 우리 굉장히 그 힘센 차 느낌 주고 싶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소나타를 소나타라고 했었는데 소나탄다고 또 별명이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놀려가지고 소로 바꿨다는 것을 그걸 바꾼 분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놀려가지고 우리는 소 말고 사람이 타는 차인데 소나타 한다고 해가지고 예. 놀려서 바꿨다. 대우에서 놀려가지고 하하. 그거를 바꾸는 것에 추억이 의사결정을 나네요. 하셨던 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소나타라고 그 리플렛에도 다 그렇게 쓰시는군요. 예, 그리고 예전에 그 아반떼 가지고 네. 반대로 가는 차 이렇게 놀려가지고 그러고 아반떼로. 보면 기업들도요 되게 비슷해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거기서 거긴 게 제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 사장단 회의에서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거기 참여하신 분한테 들었거든요. 예, 예. 떠드나이 칠판에 그런 거 적고 똑같습니다. 사장님들도. 근데 우리 차 말고 수소로 또 잘하는 거 있어요? 일단 차가 제일 강해요. 그거는 한 20년 정도를 만들었고 이게 우리가 양산이라는 개념을 생각보다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양산을 해본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차 회사들에서 뭐 10만 시간을 보장합니다. 뭐 16만 킬로미터를 보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50만 시간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걸 50만 시간을 돌려요. 50만 시간을 돌려서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확인해 보고 내가 만약에 자동차 부품을 진짜 기똥창고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차에 넣어서 돌려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는 소재 부품을 검증할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테슬라가 차를 그렇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2003년부터 만들었지만 10여 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네. 전기차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이후에 경쟁사라고 했었던 뭐 패러다이 퓨처라든지 뭐 그런 데는 거의 출시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차를 양산해서 만들어가고 이게 한 개를 만드냐, 만 개를 만드냐, 10만 개를 만드냐에 따라서 단가가 아예 달라져요. 그 기본 구조를 조금 복잡하긴 한데 짧게 그냥 규모의 경제죠, 뭐. 규모의 네. 경제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부품사는 전 세계에 도요타 협력회사와 한국의 협력회사밖에 없어요. 야, 멋있다. 예, 거기에 더해서 보면은 자동차가 없으면 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는 항상 현대차하고 파트너십이 돼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하나를 설명드리면 지금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발표들을 보면 연장선상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위의 LNG 운반선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올해 7월까지 전 세계에 38척의 LNG 운반선이 발주가 됐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냥 뭐 소소하게 37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냥 줘요. 한 다 척은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체 발주. 내가 내 거. 네, 그런 거 하나 빼고. 그러면 그 다음에 LNG를 많이 운반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이제 수소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은 수소를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LNG선을 만들면 하나 만들 때마다 100억씩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한테 줘요. 뭐 로열티 내는 거예요? 그렇죠. 원천 설계가 없기 때문인데 그럼 수소 시대가 됐을 때 배를 누가 만들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조선 3사가 제일 잘 만들잖아요. 그럼 그 원천 설계를 지금 해서 기본 승인을 받고 있어요. 배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수소 시대에는 이 방식을 바꿔서 하게 되는 거고. 야.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박람회 갔을 때 포스코에서 가봤더니 수소는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철에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철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 위험이 있군요. 그러니까 위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험이고 수소를 만약에 파이프라인으로 운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철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소재를 개발해야 돼요. 신소재가 필요하군요. 그러면 신소재, 철강 신소재는 누가 만드냐? 포스코가 만듭니다. 그리고 네. 가스를 다루는 거는 가스 회사들이 잘하죠. 그렇죠. 가스는 SK E&S가 가스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SK는 글로벌 1위 수소 회사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내세우고서 거기에 주력을 SK E&S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화학을 잘하는 회사, 효성 같은 경우에 스판덱스, 우리 쫄쫄이 대왕이 효성인 건 다들 크레오라 아시죠? 뭐 이런 거. 예. 네. 그러니까 뭐 룰루레몬이 백날 쫄쫄이를 팔면 쫄쫄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군요. 레깅스라는 레깅스를 표현이 팔면 있죠? 네.
그 레깅스는 결국은 효성이 또 만듭니다. 효성 소재. 같이 가는군요. 예. 근데 사실 효성은 항상 스판덱스 시장 1위였거든요. 근데 별로 부각되지 않았어요. 왜? 레깅스를 많이 안 입으니까. 필라테스 인구가 늘어날수록 효성의 주가는 햇살이 기들겠군요. 아, 그 정도가 아니고 네. 운동을 할 때 입는 옷이라는 컨셉에서 평상복으로 바뀌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요. 거기 더해서 여자가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다가 김종국 씨가 입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아 근데 네. 보기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약간 힘들 때도 있긴 있어요. 예. 네.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효성은 공장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러면 그러니까 수소를 저장하려면 저장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소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칭칭칭칭칭 감아야 돼요. 네. 그럼 탄소 섬유로 감는데 이런 저장 탱크가 많아질 거를 대비해서 효성 첨단 소재에서는 탄소 섬유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끼리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서플라이 네. 체인 곳곳에 그 다음 패러다임,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표준을 잡지 못했던 패러다임에서는 우리가 항상 로열티 줘가면서 네.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썼지만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주도를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생겼고 그러다가 배신하기 없기 어깨 걸고 서밋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그쵸. 수소는 우리가 오리지널리티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 이 손 꼭 잡은 이 손 놓지 않기야. 그쵸.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는 거군요. 예. 야, 수소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로열티 받는다 생각만 해도 뿌듯한데 이 수소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련해서 넥소라는 현대차 수소차 한 대만 해도 부품 만드는 국내 업체가 한 300곳 된다고 하니까 예. 국산화율이 아까 99%라고 하셨어요. 예, 예. 나머지 1%는 뭐예요? GDL이라는 소재인데 그것도 개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그 개별 소재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컨셉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넥소가 지금 99%인데 차세대 넥소가 되면은 그 100%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5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슬슬 그 글로벌하게 큰 친구들, 네. 큰 부품사들이 와서 아 우리도 좀 납품해 볼게요. 네. 라고 얘기하는데 저 회사 부품값 얼마예요? 100원이요? 우리 10원에 들어올게요. 우리 손해를 보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품은 네. 만들어도 스스로 검증할 수 없다고. 일단 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건데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수소 알겠어요. 이제 공부 많이 했는데 언제 사서 언제 팔까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아직 가치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여기에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뭐 단기에 주식을 기대한다 그러면 테마주 갈 때 누가 잘 가냐 이런 거 정도 보셔야 되는데 테마주는 잘못 선택하시면 아예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료전지 스택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국산화율을 낮추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핵심 기술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분리판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MEA 거기에 가습기라든지 온도 조절, 습도 조절 여기에 뭐 이렇게 하는 냉각수 조절 요런 연료전지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국산화를 네.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얘기인지 저희가 팁으로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자, 지금까지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제주 3다수 협찬으로 함께한 TBS 추석 교통 특집 방송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오늘 이것만 다시 듣기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부자가 되는 길에 좀 가까이 다가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은 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 박상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저희 게시판에 남겨드릴게요. 무슨 선물일지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오늘도 발전하십시오. 발전.